표절의 의미와 유형. 표절이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규정 및 근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4조 9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표절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처럼 다른 사람의 지식을 훔치는 지적 절도, 지식 도둑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절의 한자어를 봐도 도둑질하다, 훔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표절의 영어 단어인 플레이저리즘은 납치자를 뜻하는 플레이지어러스와 훔치다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블레지에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처럼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훔치고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은근히 주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표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활용하려면 승인을 받거나 인용 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술단체 총연합회에서는 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속이려는 의도 없이 적절한 인용 방법을 모르거나 타인에게 속한 정보를 자신의 것과 혼동하여 제대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표절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은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닙니다. 일반적 지식이란 그것이 사용되는 학문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 확립된 사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만유인력은 뉴턴이 발견했다 등이 일반적 지식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쉽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용 표시를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유의할 것은 아무리 일반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창작 또는 사용자의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사용한다면 윤리적인 비난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타인의 저작물입니다. 타인의 아이디어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생각, 분석 체계나 논리, 가설, 설명, 이론, 은유, 결론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타인의 것에 의존하여 자신의 아이디어가 생겼거나 발전되었다면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은 학술적 저작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든 미발표된 것이든 인쇄되었든 웹 자료에 있는 타인이 쓴 글, 표, 그림, 그래프, 사진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학술 서적,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기타 간행물에 발표된 논문, 학술회의 발표 논문 등 출판된 텍스트와 연구 계획서, 연구 보고서, 투고 중인 논문, 슬라이드 자료, 강의 교재, 웹상에 올려놓은 자료 등 출판되지 않은 텍스트가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규정한 표절 버튼을 클릭해서 좀 더 상세한 정의를 확인해 보세요. 표절의 유형은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서 표절이 되는 경우와 출처 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해서 표절이 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텍스트 표절, 원 저작물 구조의 표절, 말 바꿔쓰기, 모자이크 표절 등이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그래프 등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제시된 올바른 사례처럼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데요. 텍스트 표절 의심 사례 버튼을 클릭해서 텍스트 표절에 해당하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원저작물 구조의 표절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원저작물에 있는 논증의 구조를 복사하는 것입니다. 표절자가 1차 자료를 참고했으면서도 자신의 저작물에 1차 자료를 체계적으로 의존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죠. 구체적인 예시는 원저작물 구조의 표절 의심 사례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말 바꿔쓰기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말 바꿔쓰기 한 경우로 타인의 저작물을 읽고 자신의 용어로 다시 말을 바꾸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혀줘야 합니다. 원 저작물의 핵심 아이디어가 살아있는데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문맥을 바꾼다 해도 표절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모자이크 표절은 원 저작물에 있는 단어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단어나 아이디어와 섞거나 여러 원 저작물에서 출처 표시 없이 따온 단어나 아이디어를 합치는 경우, 그리고 원 저작물을 인용한 부분과 인용하지 않은 부분을 섞는 경우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이 다른 저자들이 쓴 글을 가져와 몇 단어를 삽입하고 동의어로 대체하였더라도 원래 글에 대한 인용 표시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표절에 해당되지요. 다시 말해 모자이크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활용하되 문장을 바꾸거나 편집,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만드는 것으로 짜집기 표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처 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책의 서문이나 논문의 처음 또는 제목 등에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부분적, 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로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그중 일부에만 출처 표시를 한 경우,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을 밝혔어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 부호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참고 문헌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에서 직접 보지 않고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원본을 본 것처럼 인용하거나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인용 부호를 사용하고 출처를 표시했지만 인용 부호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인용을 하는 인용 후 표절도 출처 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올바른 인용. 인용이란 일반적으로 인용 부호를 적절히 사용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서 이용하는 것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용은 학문 발전을 위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긍정적인 가교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용은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해 공통되거나 상반되는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기 위해 권위 있는 의견의 도움을 받기 위해 활용합니다. 올바른 인용은 논문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타인의 글을 활용할 때 기본적인 윤리이고 예의이며 원저자의 글과 아이디어에 대한 인정과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또한 표절에 문제없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올바른 인용이 중요한데요. 다음 제시된 인용의 원칙을 숙지하고 다음 학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을 할 때 타인의 아이디어나 글을 인용 방법에 맞게 활용하지 않으면 표절 의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용 방법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인용 방법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각 탭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직접 인용은 타인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로 큰 따옴표로 인용문을 표시하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간접 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잘 소화하여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쓴 것으로 따옴표 등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 부분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엇 무엇의 견해에 따르면과 같이 원저자의 아이디어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시해야 하고, 인용 분량이 3, 4줄 이상으로 길 경우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바꾸어 인용된 문단임을 나타낸 후 출처를 표시합니다. 무엇보다 원저자의 생각을 왜곡하여 표현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표절의 폐해와 표절 판단 기준. 표절은 원 저작자와 수많은 독자, 저작물 관리자를 속이는 행위로 표절한 내용을 자신의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원 저작자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주어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업적 관리자에게 혼란을 주며 원 저작자와 관리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표절은 공정한 경쟁과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절은 도덕적인 비난의 근거가 되지만 저작권까지 침해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나 저작권을 승계한 사람에게 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이란 저작물 중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 저작자의 승인 없이 또는 적절한 인용 없이 타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원 저작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침해자가 고소된 경우 이는 표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함에 유의합니다. 그럼 저작권 침해 사례 버튼을 클릭해서 저작권과 관련한 법원 판례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표절의 대상과 유형은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요. 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의하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표절의 개념과 유형은 모호하게 느껴지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의 판단은 학회 등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를 판단할 때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는 제보된 연구 부정 행위 의혹에 대해 해당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법적 비난을 받을 만한지, 해당 행위 당시 연구윤리 지침이나 보편적인 기준이 있었는지, 연구 부정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연구 부정 행위 결과물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한지, 연구 부정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상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높아진 연구윤리 지침으로 과거의 사안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구 부정 행위의 판단과 관련된 규정 및 근거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구 부정 행위의 판단 버튼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